모르다?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한번 저희 레드 단계 또 오렌지 단계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온라인 간담회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렇게 네 파트로 준비를 했고요. 커리큘럼 부교재 활용하는 거랑 평가하는 거, 그리고 이게 Q&A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커리큘럼을 만들게 된 배경은요. 일단은 영어에는 네 가지 영역이라기보다는 이해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가 원어민이라면 사실은 처음부터 말하는 거에 그 생활 속에 그냥 녹여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또 영어 유치원을 나왔다 하더라도 어, 아무래도 학습적인 머리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그 뒤에 언어를 접하기 때문에 이건 결국엔 저희의 제2 외국어도 아닌 완전한 외국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파트를 나누었을 때 내가 인풋을 하는 것과 아웃풋을 내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또 시기별로, 레벨별로 다르게 과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생각을 하면서 커리큘럼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레드, 오렌지, 옐로우, 요거는 저희 커리큘럼 책자 안에도 들어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 건데, 저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을 제가 써놨어요. 일단 레드 단계에서는 파닉스라는 걸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조합해서 읽는 것 자체를 하는 리딩이 가장 중점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오렌지 단계에서도 역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읽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배웠던 것들을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또 자연스러운 리딩으로 이끌어가는 거라서 저는 리딩을 포커스를 두고 있고 옐로우 단계부터는 사실 이제 리딩과 스피킹 그 전에도 스피킹을 아이들이 하기는 하죠. 하지만 그 전 단계까지는 옐로우 전 단계까지는 단어로밖에 말하지를 못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인풋이 들어가는 대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인풋이 들어가는 거에 대비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건 굉장히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이들이 단어로만 보통 단답형으로 다 대답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옐로우에서는 조금 더 리딩의 바탕이 됐던 걸 스피킹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 집중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서 라이팅이 조금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라이팅을 역시 끌고 가는 거가 리딩, 스피킹, 라이팅을 접목해서 다 할 수 있는 단계는 그림 정도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글쓰기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한 문단 정도 쓰기 정도밖에는 아직은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앞에 내가 읽었던 거, 그걸 바탕으로 말하는 것과 쓰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거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고요. 블루 레벨부터는 리딩, 스피킹, 라이팅이 조금 더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스피킹을 할 때도 매끄럽고 내가 생각하고서 말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것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에는 리딩,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는 왜 리스닝은 없어요? 근데 리스닝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해하는 것 부분에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이들이 리딩과 뭐 스피킹, 라이팅을 통해서 그 안에서 리스닝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리스닝만 따라하는 건 저희가 수능에서 듣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하고자 하는 그 과목의 리스닝이 있는 거지 저희가 실생활에서 생활하면서 스피킹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영어를 기반으로 할 때에는 리스닝이라는 걸 따로 사실 넣기가 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야지 스피킹으로 연결시키는 것까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커리큘럼 이제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희가 레드랑 오렌지에서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리딩은 맞죠. 그럼 이제 저희가 어떻게 레벨에서 하고 있냐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레드 단계에는 파닉스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읽는 규칙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규칙만을 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닭이 이렇게 읽는 거를 배웠다고 하더라도 닭이라는 거가 다에다가 리을 기억인 거를 쓰는 거야라는 거를 배우는 게 파닉스라면 그럼 사실 그때 읽는 거는 다르그 이렇게 읽겠죠.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가르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조합해서 아이들이 이제 읽는 것까지 하는 게 6개월 동안 레드 단계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오렌지 단계에서 6개월 동안 하는 거는 그렇게 조합해서 읽는 거를 배웠다면 그 과정을 조금 닭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문단의 의미를 만들 수 있도록 창크별로 끊는 연습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오렌지 단계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결국은 스피킹과 리딩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박스를 할 때부터 리딩을 이제 하면서 문장 읽기도 같이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같이 들어가는 이유 또한 이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스피킹에선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우선은 내가 무언가 나와 다른 사람이랑 같이 또 이야기를 해봤어 라는 것과 제가 뭐 가끔 선생님들 안 계실 때 제가 수업을 들어가서 하더라도 영어로 제가 온전하게 이야기해도 아이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영어로만 이야기했을 때 그냥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었을 때 내가 이해하고 또 반응하고 대답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큰 또 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같이 또 스피킹을 하는 것, 또 그리고 제가 단답형이나마 대답을 해보는 것과 아닌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커뮤니케이션 자체도 이해하는 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스피킹에 저희는 관점을 두고 있고 이제 리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렌지 단계에서는 조금 더 글자 하나하나 뜻이 없이 정말 파나티컬이라고 얘기하죠. 글자만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자 자체를 문장에서 문장의 뜻을 담아내도록 이제 읽을 수 있는 단계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재는 이렇게 레드랑 오렌지 단계 교재를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요. 어떤 어머니가 신청하실 때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이제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 오렌지 A, 오렌지 B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오렌지 단계에 갔을 때 왜 오렌지 A 단계 아니고 오렌지 B 단계에서는 왜 원어민 선생님이 리딩을 하지 않고 한국인 선생님이 리딩을 하고 왜 원어민 선생님이 라이팅을 하냐라고 물어보셨어가지고요. 그거에 점점 답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이 단계만 유일하게 원어민 선생님이 라이팅을 하고 한국인 선생님이 리딩을 하는 단계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짜놓은 이유 자체는요. 이때가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레드 단계에서는 같은 책을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같이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 읽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한국인 선생님이 사실 더 쉽게 캐치하시죠. 근데 원어민 선생님들도 발음을 잡아주신다거나 발성을 내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또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겠지만 한국인 선생님만큼 뭐를 못 읽고 있고 뭐를 잘 읽고 있어 그렇게 캐치해 주시긴 사실 쉽지 않거든요. 또 한국인들이 그런 게 또 되게 빠릿빠릿하고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약한 것 같거든요. 그때에는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이 같은 책을 가르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상호 보완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오렌지 단계에 갔을 때에는 또 특히 옐로우 전 단계 갔을 때에는 그때는 정말로 한국인 선생님이 아이들이 리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글자만 읽고 있는 건 아닌지 이상한 데 숨을 쉬지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 더 확인하실 수 있는 사실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단계에서는 원어민과 한국인의 역할을 바꿔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 전 단계, 오렌지 A 같은 경우는 아까 파닉스에서 배웠던 것들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리딩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결국 또 이제 원어민 선생님이 리딩을 담당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바꿔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Very Easy Writing은 한국인 선생님이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수적인 면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워크북이라던가 이제 그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 아이들의 이해가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한국어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브릭스 라이팅 같은 경우는 설명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그 책 플로우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었을 때에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단어를 바꿔서 말하게 하는 거, 문장을 바꿔서 말하게 하는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순한 라이팅이 있는 브릭스 라이팅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라이팅을 담당을 하고 계세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정규 수업은 안내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금요일 커리큘럼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뒤쪽에 가서 설명드리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저희 보니까 오늘 신청한 친구들은 저학년이 대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고학년이지만 레드라던가 오렌지 단계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옐로우 단계에서부터 벌써 교재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옐로우까지는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옐로우 플러스부터는 교재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옐로우 지금 B 단계에서 리딩 1권이라고 써 있는 맨 아래에 있는 빨간 색깔 책 보이실까요? 이제 그 교재가 한 지문에 100단어 정도 나와 있는 지문이거든요. 근데 그 지문을 바탕으로 했을 때 만약에 3학 친구가 파닉스를 맨 처음에 시작을 했다. 그럼 그 친구가 이제 4학년,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단계에서 이렇게 계속 원서로 가다 보면 4, 5, 6학년에 조금 더 한국식으로 이렇게 변형을 같이 점차 해나가야 되는 시기에서 많은 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스피킹은 굉장히 약하지만 라이팅은 또 굉장히 강한 또 그런 성향을 보여요. 아무래도 머리가 그 학습적인 머리가 더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라이팅에서 익숙하고요. 하지만 스피킹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시작했던 친구와 초등 3학년 때 시작했던 친구가 같은 트랙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초등 4학년, 초등 5학년 여기 보시면 또 브릭스 리딩 100-2라고 나와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에 나와 있는 리딩 1 다시 말하면 그 빨간 책이 100단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레벨이에요. 그럼 앞에 거를 하고 뒷 레벨로 넘어갈 때는 조금 더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제2 외국어를 하는 EFL의 성향이 강한 교재로 수업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충격을 줄여주는 건 거죠.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5학년 때 또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중학교 때 해야 될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4, 5, 6학년 중학교 1학년이 있고요. 굳이 저희가 초등학교 6학년, 뭐 초등학교 5학년 구별지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초등 4학년이지만 조금 더 빠르게 초등 5학년 거를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초등 5학년이지만 조금 더 느리게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다르게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또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커리큘럼에서 일단은 IB 교육을 지금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 이게 금요일 수업과 관련된 형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IB 교육을 확정한 학교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IB 교육을 확대하겠다. 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그 교육이 공교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첫 번째 그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는 여기 위에 있는 three core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창의성, 그다음에 내가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내가 아는 거. 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theory of knowledge. 다시 말하면 그 배경 지식이 있는 거를 바탕으로 내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배웠던 걸 바탕으로 내가 아는 거, 내가 모르는 거를 써가면서 발표하거나 또 이제 에세이로 작성하는 거가 결국 익센스 에세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가장 바탕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이 내가 배웠던 것들을 내가 발표하는 수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IB의 수업을 좀 녹여서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이제 PBL 금요일 수업이에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마지막 주 금요일 날에는 같이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애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서 저희가 이제 그럼 책으로 묶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 반별로 어떤 거를 했는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써서 아예 그냥 링크로 보내드리면 좋겠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실행되지 않을까. 저희도 이제 어머니들이 우리 애가 학원 가서 뭘 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또 해소해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계속 방법을 찾고 있는 거고요. 우리끼리 애들 잘했다가 아니라 또 어머니들한테 어떤 거를 했는지 알려드리는 것도 어머니들 알 권리니까 그렇게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잘 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 PBL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SDGs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예요. 결국에는 이제 UN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때 단순하게 이제 지식만 가지고 살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제 그러면 어떤 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17가지 덕목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아가야 한다인 거고 저희는 그 중에서 이제 성평등만 빼고 나머지 16개의 주제를 바탕으로 지금 PBL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단계를 하게 될 거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금요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원서 수업이랑 그다음에 잉글리시 스타쉽이라고 해서 이거 코र्스북이라고 얘기하죠. 스피킹과 리스닝이 접목되어 있는 사실 수업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거기에 리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두 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일단 원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저희가 보통은 Lady Birds Readers라는 그 교재로 하고 있고요. 어머니들한테 따로 구매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또 그 교재를 구매하는 것 자체가 또 비용이 발생하니까 또 부담스러우신데 저희가 해보니까 그걸 어떤 책을 이번 달에 합니다를 이제 말씀을 드려도 그 책을 아이들 챙겨오지 않으면 저희가 또 결국에는 복사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저희는 화면을 띄워놓고 같이 읽으면서 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뭐 페파피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워크북을 저희 다 묶어서 이제 아이들한테 준비를 해서 주는 거거든요. 이제 워크북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거 말고도 그 관련된 주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뭐 컬러였다고 이야기하면 컬러에 대한 워크시트를 또 준비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역시 리딩 책도 이제 원서 수업도 이렇게 교원이 작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과 어떤 얘기를 할 거고 몇 분 동안 뭘 진행할 건지 선생님들이 분명하게 알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색깔을 지정해주고 어떤 거에다가 이제 표시를 하는 것만 알려드리면 선생님이 크게 이게 교환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도 수업을 하시는 거를 충분히 팔로우 하시거든요. 근데 리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리딩 원서마저도 이렇게 교환을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잉글리시 스타쉽 같은 경우는 스피킹 기반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계속 말해보게 하고 듣고 이제 그걸 다시 표시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또 돌아가면서 말해보게 하는 금요일 수업이 4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보시는 것은 in class, 뭐 in the class, 뭐 look around the classroom, what is i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자체도 읽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파닉스를 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선생님이 충분히 말로 해서 이해시킬 수 있고 오렌지 단계에서는 또 그걸 기반으로 읽어보면서 같이 수업을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수업은 스피킹과 이제 리딩이 접목되어 있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리딩만 하던 거를 결국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끌고 어떻게 갈 거냐에 그 정말 딱 중심에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재를 진행하고 있다. 근데 금요일 저희 옐로우 단계부터는 금요일 날 이제 토셀 시험을 준비를 해요. 토셀 시험을 저희가 보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수능형으로 나와 있어서 어휘 문제, 주제 문제,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다루는 문제가 있는 시험이 어떤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저는 토셀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토셀 시험을 보는 이유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일단 아이들 좀 균형 잡히게 영어 실력이 있는 건지 영역별로 체크하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시험 보는 거는 단어 점수 매번마다 기입해서 평균 값을 내고 선생님이 저희가 원어민 선생님이 또 기재해야 되는 데일리 리포트가 있거든요. 뭐 오늘 숙제를 누가 안 해왔고 해왔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평균치를 내어서 리포트 카드에 넣어주긴 하지만 영역별로 우리 아이가 어떤 게 좀 더 부족한지 어떤 건 잘하고 있는지를 알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좀 자동화해서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봐서 저희 기획팀 선생님이랑 지지난주 일요일도 2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듣고 왔거든요. 이제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가 단순하게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사실 공인 인증 시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셀 시험으로 아이들이 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잘하는지 알려드리는 거. 두 번째는 또 아이들이 뭔가 도장 깨기처럼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 이거 했어. 다음번에는 이 레벨 올라갈 거야. 라는 좀 목표의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다른 외부 시험을 봐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아직은 사실 레드랑 오렌지라서 뭔가 외부 시험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 지나고 나서 아이들 옐로우부터는 좀 더 참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많아지니까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전국에서 우리 아이가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건지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저희가 옐로우부터는 금요일 수업 때 이렇게 토스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마지막 주 금요일은 똑같이 PBL 수업은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커리큘럼 안내를 드린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계기는 결국에는 이게 쓰기라는 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왜 쓰기냐 물어보실 수 있는데 스피킹으로 끌어내기에는 일단은 학교 시험에서 스피킹은 거의 없지 않죠. 라이팅으로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등, 고등에서 다 서술형 굉장히 비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쓰기가 또 내가 생각한 거를 바탕으로, 인풋을 바탕으로 아웃풋을 내야 되는 결국엔 결과물이다. 라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쓰기 수업을 바탕으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리딩이 연결돼야 하고 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어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가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이렇게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거 하나 놓칠 수가 없지만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읽기, 그걸 바탕으로 스피킹과 그래 라이팅,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또 더 좋은 어휘를 얹는 거.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이 물론 여기 영어 학원이기 때문에 오지만 또 즐겁게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거에 있어서 정말 저희도 이제 알잖아요. 회사에서 일할 때 일 잘하는데 되게 별로 일을 같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할 거냐? 아니면 일을 정말 그냥 평균치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부족한 것도 좀 보완해주고 같이 도와서 서로 협력하는 사람인 거냐?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 아이들도 나중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저는 그러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 교육인 거, 또 당연히 재미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신경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흥미로운 거, 또 이제 학습적인 거 당연히 놓칠 수가 없죠. 저희는 무조건 저희 학원의 모토는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저 또한 그렇고, 저희 아이들도 성장이라는 단어를 모토로 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온 친구들은 어떠한 방면이든 전보다는 꼭 성장하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적인 효과가 또 필요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소통하는 거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뭐 단어 뭐 이지위지 콘테스트라던가 북플릭스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 또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인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전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왜냐면 레드랑 오렌지이기 때문에. 일단 언어를 조금 더 감각으로 장착하는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물론 외국어라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결국 저희가 조금 더 어릴 때 많이 해둘 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저는 영어 유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제 그래도 어릴 때부터 했으면 좋았을 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어의 감을 익히는 거죠. 그래서 수능 지문을 보거나 고등 지문을 보더라도 아이들이 그냥 쭉 읽고 나서 아, 이런 얘기 하는 거구나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하나하나 해석하고 있을까 봐 걱정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이들에게 노출시켜주고 아, 영어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시켜줘서 아, 나 영어 되게 잘해. 못하는 아니어도 영어 되게 잘해. 이런 것들을 심어줌으로써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나 그래도 영어 되게 재밌어. 잘하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리딩에서 조금 더 라이팅으로 가는 거 가면서 아이들이 쓰는 거를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쓰는 것 자체를 조금 더 엉덩이에 힘을 길러주는 학습의 힘을 같이 길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3학년 때부터는 그 연습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서 좀 정말 전략을 가지고 저희가 다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거든요. 일단 조금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거는 지금은 단계가 낮기 때문에 문장으로 말하는 게 어렵죠. 계속해서 그거를 듣고 외워서 말하는 게 아니라면 아이들이 이해하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단답형이라도 이야기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이 많이 듣고 많이 읽어보고 같이 또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영어에 충분히 노출되는 거 또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 쓰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 또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서 정말 초등 교육은 이렇게 영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현실적인 영어 교육을 정말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어학원이긴 하지만 저는 뚜렷하게 원어민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과 한국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 장점을 다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저희는 ESL이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ESL은 결국에는 정말 어렸을 때 재미있게 챈트하고 게임하고 놀이식으로만 배우는 걸 말하는 거.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라이팅도 쓰긴 쓰지만 글에 대한 문장 쓰기보다는 그냥 바로 문단으로 쓰는 거 가니까 제가 정말 많이 해본 친구들은 어떤 문장을 내가 이 표현하고 싶은 하나하나 문장이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글을 쓰냐는 거죠. 그거부터 짚고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전 뚜렷하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EFM, 결국엔 또 학교에서도 또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아이들이 필요한, 고등에서 필요한 게 뭔데? 중등은 뭔데? 그럼 초등 고학년 때는 뭔데? 초등 중학년 때는 뭔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한 그 커리큘럼 자체가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는 게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도 40분, 40분, 원어민 선생님, 한국인 선생님 이렇게 나눠서 수업하는 경우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수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일단 영어는 좀 자연스럽게 하지만 입시는 아직 멀었지만 그건 분명하게 확실한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 입시라는 것 자체를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무시할 수는 없죠. 그게 가장 기본 바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모든 교육들이 다 내려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할 거, 진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구별해내고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직 조금 멀었지만 지금 정말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시험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100% 서술형이에요. 지필평가 100% 서술형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뭐 세 문장 이상을 쓸 것, 여섯 문장 이하의 영어 문장을 작성할 것, 뭐 켈리, 무슨 애슐리, 크리스틴의 이거를 선택해서 그것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그 학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를 적절하게 조언을 해주는 걸 써라, 뭐 슈드를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가 정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옆에 제가 글을 써놓은 건 제가 쓴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에 있는 그냥 그대로 제가 베껴서 넣어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할 거는 정말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보기 좋게 글쓰기를 하고 나서 되게 글 멋지게 썼네. 저는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말 되게 멋있게 하네. 의미가 없는 건 거죠. 달달달달 외워서만 이야기하는 것 크게 의미 있지 않다.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문장, 하고 싶은 말 자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로 저는 길러주자는 게 저희 목적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험 문제에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서 저희는 이렇게 커리큘럼을 또 만들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어머니가 왜 라이팅에 이렇게 중점을 둬서 커리큘럼을 짜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그걸 알아봐 주시는 거에 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렇게 짤 수밖에 없었던 거에 대한 그 배경은 물론 제가 생각하는 바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보셨던 이 시험지가 지금 50점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또 서술형 이에요. 그러니까 수평가거든요. 수평가에서도 그냥 주제를 던져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날짜만 알려줘요. 그 날짜에 학교에 가면 주제를 던져주고 저 옛날에 원고지에 글짓기 했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바로 글짓기를 시키거든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거 100%. 다시 말하면 쓰는 것 밖에는 평가하는 게 없는 건 거예요, 지금. 스피킹은 평가할 수가 사실 없죠. 왜냐면, 아무래도 발음 자체가 한국인 선생님 자체도 발음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가 없고, 요새는 워낙 유럽 사람들도 그렇고, 동남아 사람도 그렇고, 어딜 가나 영어를 안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게 표준어 발음이냐라고 말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라이팅 중심으로 가는 거고, 라이팅을 했다는 얘기는 당연히 그 문장을 내 스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스피킹으로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부교재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레드 단계에서는 부교재가 거의 없죠. 아이들이 뭐 파닉스 단계에서 이제 스펠링을 연습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어떤 선생님은 프린트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떤 경우는 뭐 공책에 써와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커리큘럼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추가적으로 그 반에 따라서 아이들 성향에 따라서 또 아이들 지금 뭐 파닉스를 조금 더 알파벳을 하고 왔던 친구인지 아닌 친구인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내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거는 저희가 선생님에게 조금 더 권한을 드리는 거인 거고요. 일단 오렌지 레벨에서 저희가 부교재가 있다 보니까 그 부교재 안내를 드리면요. 일단 일기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날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 받아가 다시 리라이트를 해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저희 마이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제 요 정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같은 걸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보시면 여기 6월 27일 날 마이 라이팅에 대해서 뭐 클로즈를 가지고 주제별로 썼다면 그 뒤에 거는 8월 21일 날 이제 문장을 조금 쓰게 된 게 생긴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세프템버 9월 달에는 이제 좀 더 문장을 길게 쓰는 거거든요. 같은 아이 걸로 제가 넣은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고요. 저희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팝 퀴즈를 시험을 보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5개인 거고요. 단어는 저희가 파닉스, 저희 정글 파닉스를 사용하는데 그 정글 파닉스에 있는 단어를 다 묶어서 이제 그걸 저희가 쫄 파일에 끼워서 내보내주고요. 데이 1, 데이 2, 이제 그거를 학습하는 거를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집에서 연습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연습하면 좋겠냐라고 많이 물어보신다면 어머니가 집에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라임이었다. 그러면 the I'm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 글자에 대한 조합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제 읽을 수는 있지만 쓰는 건 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써보는 역할을 그 두 개를 같이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 어머니가 집에서 불러주시면 아이가 들으면서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그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여기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팝 퀴즈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시험을 보면 종이를 붙여주거든요. 책에다가 붙여주는데 그때 틀렸던 거를 옆에다가 그냥 2번씩 써라고 하지, 뭐,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얘기하진 않아요.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러한 연습하는 것 자체만으로 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지금 시험을 보고 있다. 그럼 옐로우 단계는 다음 단계긴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하냐. 일단 일기는 똑같고요. 단어가 조금 늘어나요. 팝 퀴즈가 아니라 저희 리딩에서 나오는 단어도 원어민 선생님이랑 시험을 보고요. 한국인 선생님은 저희가 따로 만들어 놓은 단어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학교에서 나오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단어를 기반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넣어서 하루에 10개씩 단어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지금 그거를 어머니가 집에서 조금 더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연습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시험 본다. 올 때마다 금요일 빼고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리딩 부교재도 있어요. 이제 그건 문장을 배열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뒤에는 한글에서 또 영어로 써보라고 이제 해주시는 단계가 있고, 그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문장 찝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영어를 한글로 직독직해를 하거나 그냥 의미만 그냥 알면 돼라고 해서 해석해 보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조금 더 가면 갈수록 다양하게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는 그 단어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올해 레드 단계는 따로 없기 때문에 요거는 없고요. 오렌지는 아까 말씀드린 팝 퀴즈가 있고 하지만 저희가 파닉스 단계여도 6주에 한 번씩 테스트는 보기 때문에 책이 끝날 때마다 같이 테스트를 보고 우리 아이들이 뭐 파닉스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테스트를 봐서 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이런 거를 사실 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험 보는 것 자체를 이 시험지를 내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한 문제씩은 같이 풀어주시고요.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알려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풀게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포인트는 조금 더 리뷰를 하면서 아, 내가 배웠던 것들 다시 한번 정말 리뷰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파닉스는 테스트를 보는 거지 이걸로써 뭔가 뭐 반을 내린다?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리딩에서도 역시 3개월에 한 번씩 교재가 다 끝나면 이제 어떤 걸로 이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역시 3개월에 한 번 테스트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린 것 같고요. 그럼 혹시 또 제가 이제 거든요. 우선 질문 주셨던 것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꺼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화면 녹화는 그거 될 것 같아서.